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후반부 이어가겠습니다. 어이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은입니다. 간밤 미증시 나스닥과 S&P 500의 7월의 질주가 꺾였습니다. 글로벌 원샷 함께 확인해 보시죠. 다우존스 지수만 소폭 강보합세로 마감을 했던 간밤의 미증시였습니다. CPI를 받아들고 나서는 나스닥과 S&P 500이 한 번 더 뚫어주려나 했는데 그런 흐름은 잠깐이었습니다. 6월 CPI 어떻게 나왔는지 먼저 살펴보면요. 전반적으로 전월치 컨센서스를 모두 하회하는 데이터를 저희가 받아들였습니다. 특히 전월 대비로 하락을 한 것은 굉장히 오랜만에 4년 만에 처음 저희가 목도하는 광경을 또 살펴볼 수가 있었고요. 헤드라인 CPI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0.1%, 연간 기준으로는 3% 상승이라는 데이터를 받아들었습니다. 코어 CPI의 경우에는 0.1% 상승, 연율 기준 3.3% 상승으로 전반적으로 식료품, 에너지, 거기다가 주거비까지도 잡혀 나가는 모습을 이번 CPI 데이터에서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제롬 파월 의장이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데이터 조금 더 확인하고 우리가 금리 인하에 대한 확신이 들 때 그때 인하를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이제는 더 이상 중요한 것이 아닌 것으로 시선이 옮겨가고 있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고용 데이터도 발표가 됐는데 CPI에 조금 묻히는 감은 있었는데요. 22만 2천 건으로 발표가 되면서 전주 대비 17,000건가량 늘어난 수치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예상치보다는 조금 하회한 수치를 저희가 받아들면서 일단 고용의 추세 자체는 변하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을 역시 재차 확인을 시켜줬고요. 러셀 2000 지수가 3% 넘게 오름세를 나타내면서 테크주들과 다른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러셀 2000이 급등하고 S&P 500 지수가 동시에 내리는 흐름은 1979년 이후에 두 번째로 저희가 받아든 데이터다라는 부분도 오늘 또 간밤에 확인을 할 수 있었던 진기한 데이터 중에 하나였다라고 체크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전반적으로 CPI 데이터와 중소형주의 반등, 테크주들의 반락이 함께 조화가 되면서 국채 엔화, 거기다가 인하 확률이 동시에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냈습니다. 2년물 국채금리 수익률 4.51%에 형성이 되면서 2.6%나 내리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10년물의 경우에도 4.2%를 한때 하회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이제 점차적으로 물가가 잡혀나가고 금리 인하를 확신하는 단계로 접어들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패드와치상으로 9월 인하에 베팅하고 있는 확률 이제는 92.7%에 달하고 있습니다. 거의 한 7%가량을 제외하고는 9월이면 인하를 첫 번째로 단행을 할 것이다라는 쪽에 베팅을 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엔화도 강세를 띄웠습니다. 이참을 좀 틈타서 구두 개입이 있지 않았느냐라는 이야기도 함께 흘러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이 오늘 우리 시장에 수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원유 수요가 이런 CPI 데이터로 인해서 다시 늘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작용하면서 WTI 원유 선물 이거래일째 오름세 나타냈습니다. 82.6달러 선에 거래 마치는 모습 나타냈다는 점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테슬라가 8월 8일로 예정되었던 로보택시 행사를 10월로 연기한다라는 발표와 함께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간밤 이전에 11거래 연속으로 상승세를 만들어냈던 테슬라였기 때문에 과연 그 상승을 더 이어가 줄 수 있을까 했는데 이 소식과 함께 8.4%나 내림세를 보여줬고요. 빅테크 기업들 엔비디아, 메타, 알파벳,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할 것 없이 전반적으로 조정이 나왔습니다. 이게 순환매의 시작이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중소형주의 반등까지 확인한 시장의 흐름, 과연 체질적인 변화가 있을지 지속적으로 저희가 지켜봐야 되겠고요. 애플은 EU의 과징금에 일단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제는 아이폰에서 도 유럽에 가면 삼성페이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지 그 부분이 관건이 될 텐데 일단 결제 방식을 개방했다라는 소식도 애플의 주가 하락에 함께 영향을 미치면서 2.3% 하락으로 간밤 거래를 마쳤습니다. 중소형주의 반란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혁명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테크주와 중소형주의 롱숏 포지션이 되돌림 현상을 나타내면서 이렇게 빅테크 종목들은 일제히 강한 붉은 빛을 띄었고 그 밖의 종목들에는 초록 색깔 띄고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보통 테크주들은 금리 인하로 인해서 기대감을 받는 종목들 중에 한
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자금 쏠림이 많이 일어났던 만큼 약간의 조정, 대신에 금리 인하로 인해서 힘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쪽으로 시선이 돌아갔다라는 분석입니다. 대표적으로 헬스케어 섹터가 있겠고요. 부동산 섹터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향후 1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소형주가 대형주보다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함께 내놓았으니까요. 이런 부분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서 간밤에 러셀 2000 지수 3.6%, 반면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나스닥 100 지수는 2%에서 3% 낙폭 보였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우리가 축구에서 이 이야기를 많이 썼었는데 화이자의 마음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비만 치료제, 특히 경구용 비만 치료제 개발을 계속해서 이어왔던 그러한 노력을 이어왔던 화이자였는데 간밤에 또 한 번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2023년 6월 그리고 2023년 12월 두 차례 이미 경구용 비만 치료제 연구 개발을 중단한다라는 발표와 함께 주가가 급락했던 화이자였는데 이번에는 1일 1회 복용으로 다시 돌아와서 경구용 비만 치료제 시장에 다시 뛰어들겠다라는 구상을 밝히고 있는 화이자입니다. 노보노디스크는 GLP-1 비만 치료제 1세대로 불리고요. 물론 그 전에도 삭센다라던가 여러 가지 비만 치료제의 유형은 있었습니다만 GLP-1의 후보 물질을 활용한 노보노디스크와 일라이릴리가 현재 시장을 양강구도로 양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라이릴리의 효능이 점차적으로 조금 더 뛰어나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면서 시장 점유율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FDA 승인이 조금 더 늦었기 때문에 점유율을 잠식해 나가는데 아직까지는 좀 한계를 보이고 있는 일라이릴리고요. 다만 비만 치료제 시장은 계속해서 커질 것이다라는 분석 가운데 이런 화이자의 등판을 주목해봐야 되는 이유 또 하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경구용 치료제는 기존 약물 대비 수십 배의 농도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만큼 컨트롤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진다라는 이야기인데 노보노디스크의 주사제 치료제인 위고비의 경우에는 2.4mg, 그런데 경구용 리베소스의 경우에는 250mg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용량 차이가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난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API 컨트롤 난이도가 올라간다라는 것은 부작용 가능성도 함께 높인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만큼 기술력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기존에는 피하 주사 제형의 노보노디스크와 일라이릴리의 치료제의 경우에는 설비가 좀 문제였습니다. 과연 이 설비를 얼마나 빠르게 좀 확장을 시켜서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이익을 많이 취할 수 있을까가 관건이었다면 이번에 경구용 치료제로 만약에 시장의 트렌드가 넘어가게 된다면 많은 용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원재료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분석 나오고 있으니까요. 비만 치료제의 원료까지도 그러니까 반도체 전공정, 후공정 따지듯이 전공정 쪽에도 우리가 함께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이야기가 함께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국내 관련 종목들의 흐름은 좀 어떨까요? 어제 우리 시장에서 라파스가 상한가에 안착을 했습니다. 대원제약과 함께 마이크로니드 패치형 비만 치료 후보 물질을 공동 개발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 라파스인데요. 라파스뿐만이 아니라 경구용으로는 샤페론, D&D 파마텍 같은 종목들도 함께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하단에 적어두었습니다만 동아일스티도 비슷한 연구를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는 비만 치료제를 노보노디스크나 일라이릴리의 약품을 유통할 수 있는 그런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는 기업들을 포함해서 다양한 기업들이 함께 언급이 되고 있으니까요.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체크해보고 관심 갖고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간밤 미증시 7월 들어서 처음으로 하락이 나왔던 나스닥과 S&P 500이었습니다. 이번 러셀 2000의 급등세로 이제 코스닥도 기둥을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 시장도 중소형주와 함께 좀 고른 성장이 보이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다, 한 주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혜은 앵커도 감기 때문에 컨디션이 안 좋은데 시장도 컨디션 조금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컨디션에 물줄기가 확산되길 바랍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은 어떻게 펼쳐질지 국내 쪽의 포인트도 이어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어제 원샷으로 보실까요? 지금 움직임을 살펴본다면 환율이 어제 막판까지의 움직임을 쭉 봤을 때는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코스닥과 코스피는 보시다시피 엇갈리면서 마감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코스피가 0.8%가량의 상승 움직임을 띄었고 코스닥은 저점까지 밀리면서 결국 0.7%의 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행인 부분은요. 일단 큰 틀에서 지수가 조금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지만 반도체 쪽으로 외국인들이 여전히 우리 시장을 사고 있다라는 기조는 이번 주 내내 이어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아주 긍정적입니다. 7월 들어서면서 3조 원 넘게 국내 시장을 담아가고 있는 외국인들의 이 한결같은 움직임, 오늘까지도 이어질지는 체크가 필요할 텐데요. 지금 거의 4조 원까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어제 좋았던 쪽은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신고가를 경신했고 또 나스닥의 강세, TSMC의 월 매출 호조 영향에 반도체 일부 종목들이 올랐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신고가를 다시 썼지만 막판 뒷심은 많이 약했던 가운데 KC텍, HPSP 같은 장비단 안에서의 물줄기를 받아가는 모습이 국소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IT라는 밸류체인 큰 틀에서 본다면 이 TSMC발 효과로는 반도체 장비단이 좋았다면 애플발 호조로 또 OLED 쪽이 강한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OLED 같은 경우엔 애플의 판매량 호조 더 늘어날 것이다 라는 기대감 반영하고 업황이 드디어 이제 돌아설 것이다 라는 기대감 안고 바닥권에서 꾸준히 올라갑니다. LG 디스플레이, 선익 시스템 저희가 개장 중계 때도 꼼꼼히 체크해드리고 있는데 다 같이 올라갔고 덕산 네오룩스까지 강세. 그리고 어제는 XR과도 OLED가 같은 좀 접합점이 있었죠. 삼성의 언팩 행사에 반응했던 쪽은 이제 XR 플랫폼 내놓을 것 같다라는 기대감으로 XR 쪽이 바닥권에서 고개를 들었고요. 폴더블 관련한 종목들도 사실상 폴더블 6세대 기대감이 없었는데 어제 언팩 행사 이후에 오전에 좀 조용하더니 올라가는 몇몇 종목들 세경 하이테크 7%까지의 상승을 나타냈습니다. 자, 밸류업 기대감은 여전히 7월에 새로운 주도주로 등극할 것인가 관심권 안에 있는데요. 어제도 증권주 위주로 은행, 보험, 금융주들 다 같이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금리 인하와 함께 채권 쪽의 운용 수익이 많이 좋아질 것 같다라는 측면에서 은행주의 바톤을 오히려 증권주가 잡고 달려가는 모습을 어제도 보여줬는데요. 키움증권 4%의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자, 지금 지수를 놓고 본다면 아시겠지만 그 레벨대가 낮지 않습니다. 3월에 한 차례 고공행진을 보였고 지수는 쉬었다가 다시 한번 6월 말 7월에 연고점을 경신하고 있는데요. 이제 2,900포인트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넘어서는 3,000선에 대한 기대감을 자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간밤에 미국이 흔들리면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CNBC 쪽에서는 아주 기묘한 하루였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우리도 인플레 진정세입니다. 진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명확해진 인하 시그널에서 왜 지수는 흔들렸을까요? 그래서 제목이 피봇도 세론이 있나요? 기대감을 앞당겨 간 걸까? 여기에 대한 고민을 계속해서 해봐야 될 포인트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간밤에서는 CPI 앞서 혜은 앵커가 전해드렸습니다만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 9월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이제 이번 주 초에 한 70%에서 85%까지 올라왔고요. 금리 낮아졌고 그런데 주식도 빠졌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매크로의 이 공식 룰이 깨진 거죠. 금리가 올라가면 10년물 국채금리 4.5% 기준으로 주식은 그 위아래 단 안에서의 방향을 달리했는데 금리가 내려갔는데도 불구하고 리스크 오프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던 하루입니다. 그리고 어제 7월 금통위에서는 만장일치로 동결이었지만 이제 곧 3개월 안에 인하할 것 같다. 여기서는 위원이 1명에서 2명으로 1명 더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7월 혹은 9월 혹은 이제 10월에 대한 금통위 인하에 대한 기대감 계속 반영되고 있습니다. 어제 이창용 총재는 물가 안정에 많은 진전을 확인하고 있다라면서 금리 인하 논의 분위기가 조성됐다. 인하 깜빡이 켜고 들어온다라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탠스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건데 물론 여기에서 가계부채라든지 집값 이런 부분들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고 지난 5월보다 더 강하게 우리가 디테일하게 보고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당장 인하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 그리고 시장 기대가 여기에 대해서 너무 높다라는 이야기는 좀 경계하는 목소리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미국도 우리도 확실히 인하 시그널이 하반기에 이제 명확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고 기대했었던 인하 시그널에도 불구하고 간밤에 미국장이 이토록 흔들리게 되면서 지금 이제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우리는 이제 10월 그리고 미국은 9월 우리가 조금 더 늦게 인하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3월 달에 피봇이 한 3회 정도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시장이 달렸었잖아요. 그때 연고점 경신이 나왔었는데 그때만큼 랠리 본격화 해줄 수 있을까? 첫 번째 기대감이고요. 두 번째는 혹시 미국처럼 세론으로 기대가 다 선반영돼서 이제는 인하 그만큼 경기가 안 좋네. 포커스를 맞춰서 시장이 흔들리진 않을까. 이 주도주의 움직임을 기민하게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수급인데요. 한 달 동안 원달러 환율이 1380원대에서 꽤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좀 불안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달러의 강세 움직임, 물론 유로화, 엔화가 너무 쌌기 때문에도 있는데 달러가 간밤에 이 CPI 발표하고 나서 급락이 나왔습니다. 달러 인덱스 뚝 떨어졌는데 이때 엔화가 치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상대 강도로 엔화는 이제 BOJ가 7월 30일, 31일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때 한 15bp 정도 인상할 거다라고 기대감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방향을 반영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어느 쪽으로 방향을 틀 것인가 오늘 체크해 봐야겠습니다. 어제 선반영된 건지 한 11원 급락이 나왔었잖아요. 이 측면에서 거래소는 사들였는데 코스닥 쪽으로는 7월 들어 아직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진 않고 있습니다. 선물, 현물, 거래소 위주로의 외국인 수급이 연속성을 띨지 여부는 확인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두 가지로 매크로 정리를 해드리고요. 그러면 금리 인하가 이제 9월, 10월 본격화된다면 달리던 말들이 계속 랠리를 보여줄 수 있을까요? 이 3월 피봇 기대감 때 가장 좋았던 세 개 섹터가 바로 반도체, 바이오, 금융이었습니다. 이들의 상승 바톤은 여전히 지금 7월까지도 이어지고 있거든요. 하반기에 증권가에서 여전히 좋게 보는 쪽은 내년 이익 좋아질 반도체와 밸류업 기대감 있는 금융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미국장에서도 나스닥의 꺾인 움직임을 감안해 봤을 때 이들의 연속성은 반드시 체크가 필요하겠고요. 그렇지 않다면 그러면 유동성이 다시 풍부해질 거라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인하되면 유동성 풀리고 그 기대감을 꼭 받아가는 섹터는 분명히 있을 텐데요. 시장이 버텨준다는 전제 하입니다. 그럴 때 낙폭과대 소외주들이 차례가 드디어 올 수 있을까? 어제 시클리컬 안에서 철강, 화학, 워낙 계속 좋았던 금호석유 포함해서 포스코홀딩스가 물론 2차 전지도 있지만 같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최근 바닥권에서 AI 소프트웨어도 고개를 살짝 들고 있고 또 로봇주들도 어제 두산 로보틱스 개별 이슈이긴 합니다만 상승을 보였고 시간에까지 상승을 보였습니다. 성장주와 산업재 정통적인 시클리컬, 낙폭과대 소외주라는 공통적인 키워드가 있는 가운데 이들이 상승 바톤을 받아갈 수 있을지도 보셔야겠습니다. 철강 쪽에서 특히 화학 쪽에서 시클리컬에 영향 줄 수 있는 중국 지표는 최근은 영향력이 많이 낮아지긴 했지만 오늘 또 수출입 지표가 발표되거든요. 전월치보다는 확실히 나은 지표를 보여주고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양책 발표되고 나서 철강 스프레드가 조금씩 개선되는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도 증권가의 시각입니다. 어제 포스코홀딩스가 크게 올라가면서 이 본업, 실적에도 관심을 많이 가지셨을 텐데 사실 2분기 이익 자체는 크게 좋아지진 않을 거라고 보고요. 시선은 내년으로 돌리자. 대충 이렇게 공통적인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업황은 바닥을 찍었다가 핵심이고요. 오늘 더 중요한 건 2차 전지와 관련된 중장기 전망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한투자증권에서는 이 IR 이후에 신사업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질 거다. 물론 TP는 본업 때문에 49만 원으로 낮춰잡긴 했는데 드디어 바닥을 잡는 시그널이 나올 수 있을지 움직임 체크해 봐야겠습니다. 두산그룹 개별적으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어제 두산 로보틱스가 MSCI 감안하더라도 좀 이상적인 급등세를 오후 내내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장 마감하고 나서 공시가 나왔습니다. 지금 기존의 이렇게 지배구조의 움직임을 나타냈었는데요. 바뀌는 내용은 3대 축으로 변화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클린 에너지, 스마트 머신, 어드밴스드 머티리얼즈 이렇게 되고요.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갖고 있었던 사업회사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 이쪽 지분에서 인적 분할로 큐벡스와 두산 에너빌리티 인적 분할이 되고요. 재상장하지 않고 그대로 가는 루트. 그리고 두산에서 보유하고 있는 비율은 60에서 42%로 로보틱스 낮아지고 핵심은 에너빌리티에서 갖고 있던 두산 밥캣이 이제 로보틱스로 100% 자회사가 된다. 이렇게 됩니다. 반응이 좀 많이 안 좋더라고요. 두산 밥캣이 두산 그룹주 안에서는 연간 10조 원의 매출을 내는 알짜 현금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번 연초에 밸류업과 관련해서 바뀌게 된다면 본격적으로 이 현금을 잘 써서 주주들에게 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자아냈었죠. 그런데 이렇게 두산 로보틱스로 들어가게 된다면 이 현금을 이제 로보틱스와 함께 나눠 갖게 되고 위쪽으로 두산 로보틱스의 배당금으로 활용이 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두산 로보틱스는
주주들은 완전히 북미 성장이라는 새로운 파트너를 안게 되면서 성장성도 재평가되고 실적이 이제 좋아지는, 그러면서 로봇주 안에서는 성장주가 굉장히 밸류는 높고 실적이 안 좋잖아요. 근데 밥캣을 끌어안게 되면서 새로운 재평가 영역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밥캣 주주들은 서운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로보틱스의 주주들은 또 웃을 수밖에 없는, 이렇게 상반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시장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증권가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안다. 다만 두산 로보틱스와 두산은 확실한 수혜를 받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이제 재평가, 배당 증가, 그리고 두산도 배당 증가입니다. 특히 지주사의 이 개별 현금 흐름이 많이 좋아지면서 자사주 한 18%는 완전히 현금화되면서 밸류업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높아졌거든요. 이 부분 주시하셔야겠고요. 신한투자증권에서도 밥캣 주주들이 서운할 수는 있지만 확실히 고성장 로봇 사업에 진출해서 장기적인 시너지를 본다면 그래도 긍정적인 흐름도 기대해보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주들의 선택은 또 앞으로도 있을 텐데요. 주식 매수 청구권은 9월에서 10월에 이제 행사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채권자들 이의 제출 나오고 이 행사할지 말지 주주들이 결정을 하게 될 텐데 어떤 선택을 하는 게 맞을지는 저희가 개장 중계에서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시간의 흐름은 이랬고요. 지금 정지됐기 때문에 당장 거래는 조금 어렵습니다. 두산의 그리고 두산 우선주의 개별적인 움직임만이 예상되는 흐름입니다. 마지막으로 뉴스와 그리고 리포트, 최근 2분기 실적 시즌 앞두고 시장 추정치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 종목을 추적 관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셀트리온 이로 인해서 상향 조정됐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실적은 아니고요. 최근 수주 반영하면서 그리고 자회사의 지분 가치 반영하면서 TP 상향 조정됐습니다. 음식료 안에 싼 CJ 제일제당도 있다. 이렇게 TP 상향 조정까지 리포트 전해드리겠습니다. 당잠사였습니다.